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편지 작성을 제안을 드렸고 제외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난로의 난로입니다. 그간 상담을 하며 다루고 싶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회 성공 사례 분석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꽤 많은 상담을 진행해 오며 재회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 전 남자친구의 예상을 뒤집어 버리는 재회 편지 쓰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요즘 누가 편지를 쓰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니 편지 쓰기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편지 쓰기를 통해 재회를 시도한다면 어떤 내용을 쓸 것 같나요? 단순한 사과? 그 남자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본 이별 원인 언급? 편지에 담을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접근법으로 재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편지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받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미 부담감을 안고 편지 봉투를 열게 됩니다. 즉 남자 역시 편지에 쓰여 있을 내용을 충분히 예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 예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를 저주하면서 강하게 나갈까요? 저는 상담받으신 내담자분들에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편지 작성을 제안을 드렸고 제외에 성공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별 통보를 했던 남자의 입장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또한 그동안 생각했던 고민의 과정과 결론을 최대 2-4줄로 요약합니다. 이후 앞으로 보여줄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미에 약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량은 한 장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간결하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안하다와 같은 사과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라는 것은 노력할게, 잘할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별 원인이 연락 문제였다면 이별 기간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의견을 많이 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부족했었던 것을 깨달았다와 같이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별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이처럼 편지 쓰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논리적 흐름과 구성입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바로 편지를 보내지 마시고 공백기를 가지신 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백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뤘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전 남자친구의 예상을 뒤집어 버리는 재회 편지 쓰기입니다. 사연마다 모두 다른 특이점이 있다 보니 조금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회 편지 쓰기의 핵심은 제3자의 입장에서 쓴 글처럼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기 객관화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고 다른 내담자분들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만큼 진실을 전달하기 좋은 수단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심리난로의 난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